중국 본토에 사는 중국인들은 한국을 한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토 밖에 사는 중국인들은 한국에게 고마워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국인들 덕분에 이제야 살맛 난다고 말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중국 출신으로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는 리네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덕분에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해주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반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일 뿐, 한국 덕분에 제가 훨씬 더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눈치채기에는 제가 단편적인 것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국 거주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를 체감하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처음 영국에 온 건 아주 어린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시절 혼자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부모님은 상류층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이 강하셨고, 중국 교육이 뒤처진다라는 걸 인정하셨기에 영국으로 저를 유학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제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중국은 급성장 중이었고, 주변 어른들은 중국이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때도 그러했죠. 수많은 인구와 내수시장을 무기로 서양 국가들도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본다며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당시에만 해도 몇 년 뒤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게 확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 저 역시 어른들의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자연스럽게 영국에서도 중국인으로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영국 기숙학교로 떠나는 날은 마을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고, 저를 보는 이웃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기대가 가득기 때문에 마치 제가 중국을 대표해 영국에 가는 대사라도 된 듯한 분위기였어요. 가족들은 큰 잔치를 열어주었고, 리네이가 영국에서도 꼭 잘해낼 거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부모님도 떠나는 저를 자랑스러워했죠. 영국은 우리를 대접할 수밖에 없어. 너는 당당하게 가서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고 꼭 성공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던 부모님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꿈을 품고 도착한 영국 기숙학교에서의 첫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학교의 학생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멸과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저는 당황스러웠고 왜 그들이 그런 시선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인이다라는 말과 함께 속닥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저를 보고 눈을 찢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어요. 그 순간 제가 가졌던 자부심과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괴롭힘은 시작되었어요. 교실에서는 제 뒤에서 누군가가 차별적인 단어들을 소리내어 말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는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가거나 제 도시락을 엎지르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고 비웃으며 피하는 학생들이 보였죠. 제가 한 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농담인데 왜 그러냐며 되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나 일본에서 온 학생들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구나. 심지어 교사들조차도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누군가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교사들은 무심한 얼굴로 문화적 차이라고 말하거나 조금 더 적응해보라는 말만 했죠. 당시 제 영어 실력은 유창하지 않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억울해서 울음을 참아야만 했어요. 영국에서 중국인이라는 것이 이토록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현실이었어요.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는 중국이 곧 세계를 이끌 것이며 서양인들이 우리를 우러러본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영국에 와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도 14억 인구의 내수시장도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중국인은 그저 폐쇄적이고 무례하며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기숙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언젠가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구나 제 스스로가 자존감도 점점 떨어졌고 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했죠. 특히 영국 곳곳에 형성된 차이나타운은 그 이미지를 더욱 굳혀버렸어요.
차이나타운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하지만 정작 그곳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빈민가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이 펼쳐져 있었죠.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녔어요. 밤만 되면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범죄에 휘말리는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이나타운이 위험하고 불쾌한 곳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중국 출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도 뻔했죠. 그에 반해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친구들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의 시선에 노출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증명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인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심어줬고, 놀랍게도 영국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차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엇을 말해도 뻔한 소리로 치부되었고 어떤 설명을 해도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죠.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겉으로는 강대국을 외치면서도 그 안의 실상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중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낸다고 말했어요. 마치 한국이나 일본 친구들이 학교에서 대접받는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영국 사람들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데 그건 중국이 강한 나라니까 대접을 받는 거라는 거짓말을 했었고, 부모님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고,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학생들은 너희처럼 대단한 나라에서 온 사람과 어울릴 일이 없을 텐데 동등하게 취급해준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니겠냐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부모님과의 통화는 제게 또 다른 가면을 써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국인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정말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죠. 영어가 서툴렀던 시절 수업에서 발표할 차례가 되면 저를 대신해서 나서주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는 저를 찾아와 함께 앉아주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 입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이 참아야 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했어요. 차라리 한국 출신이었으면 이거보단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지만 그건 바꿀 수 없는 일이니 아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흘린 눈물과 쌓였던 분노는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그렇게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 나갔을 때의 성취감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니 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차별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죠. 오히려 조금 더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차별을 마주쳐야 했어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조를 짤 때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밝히거나 중국인임이 들통났을 때 누군가는 대놓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약간의 조소와 멸시가 섞인 태도를 느끼지 못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때는 너희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 같은 말로 제 의견을 깎아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었죠. 그런 시절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했어요. 힘든 대학 생활을 마친 뒤 저는 취업에도 성공했고 영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적응해야 할 부분은 많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주권까지 취득하며 비로소 영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자리 잡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중국적인 색채도 점점 옅어졌어요. 중국적인 걸 드러내면 이곳에서 바로 고립되거든요. 어릴 적 가졌던 강렬한 중화 사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오히려 혐오하고 있죠. 지금의 저는 자신을 단순히 아시아인으로 여기는 편이 더 편합니다. 아니, 솔직히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는 해요.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것은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는 아시아에서 왔다는 이유로 대놓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지난 몇 년간 유럽, 특히 영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 같았습니다. 드라마, 음악, 그리고 K컬처라 불리는 문화적 성공은 단순히 한류라는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심어주었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죠. 과거에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계심을 품거나 심지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많았었고, 특히 중국인이란 이유로 저는 더 많은 편견과 멸시를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인가요? 라며 묻고 한국 문화를 칭찬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호의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례한 대우를 받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유럽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함께 배우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한국 사회의 특성과 예절, 공동체의식 같은 부분까지 알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유럽인들은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감정과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고정된 편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인은 융통성이 없고 모든 것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둔다는 식의 왜곡된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편견을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상식적이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을 꾸준히 보여줬고 그 결과 유럽 사람들도 아시아인들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한국과 중국을 명확히 구분하는 유럽인들이 많아요.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중국인들과는 애초에 어울리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며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에 대해 훨씬 포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단순히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죠. 과거의 유럽에서 아시아인은 그저 다른 세계 사람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이 몇십 배는 많아졌어요. 물론 한국인의 노력 덕분에 이루어진 변화라는 점에서 저는 한국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여전히 중국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아시아인들 전체가 짊어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가끔 제가 졸업한 모교에서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제게도 과거의 모습이 투영된 후배들과 교류하며 솔직하게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나누곤 해요. 그리고 저는 가감없이 말해줍니다.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건 결코 자랑스러운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처음 이 말을 꺼내면 대부분의 후배들은 당황하거나 때로는 저를 배신자라도 되는 양 쳐다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제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죠. 유럽, 특히 영국 사회에서 중국이라는 국적이 어떤 무게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지 말이에요. 차라리 한국인이라고 말하거나 한국적인 요소를 내비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오랜 시간 겪으며 느꼈던 결과물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저와의 교류를 끊어버리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조언을 하느냐며 불쾌해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후배들도 있어요. 맞아요. 선배님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중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후배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해요. 분명 예전 제가 겪었던 차별이나 배척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영국 사회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국적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면 한국의 이미지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이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한국 문화와 관련된 요소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후배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후배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요령과 융통성이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현실을 보며 저는 중화 사상이 정말 불필요한 짐이며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후배들이 저처럼 험난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중국이라는 무게에 갇히지 않고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디 해외에 나간다면 중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줄이세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